모연 1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 가족, 그리고 세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14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오늘 조합 추진회 사무실에 앞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수료증, 수강증 완전히 마스터했다 해서 수료증이 와갖고 그 수료증을 조합 사무실에 이렇게 우리 조합원님도 보시라고 이렇게 피처로 갔다가 우리 구역 내 소유자님이 몇 분 계셔가지고 사무실 올라가서 같이 음주수 한잔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몇 가지 했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4일이죠. 비례율. 근데 우리 소유자님은 비례율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은 뭐냐?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가지고 한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란 뭐냐? 우리의 종전가. 종전가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후딱 기억나실 것 같아요. 종전가는 뭐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각자 땅, 건물, 또 얼마만큼 거기서 소득이 나느냐, 이거를 감정사가 와서 감정에서 나온 금액, 이게 종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시시가가 종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땅, 건물 이런 것들을요, 감정사가 와서 현재 그 감정을 건축 노후도, 건축 상태, 땅에 도리에 위치했느냐, 골목에 위치했느냐, 땅이 좋느냐 나쁘냐, 이걸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평가를 하고 그 이 땅의 값어치가 얼마냐를 또 평가를 해요. 이런 복합적인 걸 전부 평가를 해서 감정가가 평가액을 내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은 시청에서 감정사 하나 보내고 저희가 하나 보내고 또로 문제가 있다라면 개인이 사비 들여서 하나 보내고 이렇게 3명 감정사가 해서 평균 내에서 종전가가 나오는 거, 이게 종전가라고 보겠습니다. 즉 종전가는 뭐냐? 공시시가가 아니고 공시시가에서 매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니까 값어치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합산해서 종전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율은 뭐냐? 그 종전가 플러스 우리가 재개발을 수익 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에 수익 날 수 있는 예치 금액, 이걸 플러스 한 게 비례율이에요. 그럼 비례율은 예산까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연 1구역이 서부역 바로 입구고 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 그래서 이쪽은 비례율이 높아요. 즉 수익이 높다 이거죠. 수익이. 근데 종전가에는 이 청산 수익금까지 플러스를 안 해요. 그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가는 아까 얘기한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 예측 금액을 또 떼들어 놓은 게 종전가고, 여기 플러스는 우리가 나중에 수익 날 걸 예측한 것까지 도연 것이 비례율이다 이래요. 비례율 조금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비례율. 근데 지금 저희가 동의율이 약 현재 70%예요. 근데 약 30% 부분들이 동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30% 정도 분의 동의율이 아는 부분에서 전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애구에 있다든가 뭐 주소가 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 10% 빼놓고 한 20% 정도가 지금 찬성을 안 해갖고 70%예요. 그 20% 남은 분들이 찬성하면 저희가 동의율이 90%가 돼요. 근데 동의를 안 한 그쪽을 본다라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비례율이 지금 홍보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비례율을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례율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10채를 갖고 있던 한 채를 갖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나온다.
나는 상가 갖고 있으면 상가 분양권 하나 갖고 는다. 또는 1 플러스 1 34평짜리 플러스 한 22평 이하로 질 때 22평 하나를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하면 분양권이 수익이라던데 나는 분양권을 집주권에 하나 간다 똑같이 주네. 이게 나는 안 해.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공부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측을. 그럼 한번 순서대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기 소유자분이 물어본 거, 질문한 거, 이것도 이제 같이 하면서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놨으니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저가 플러스 청산 수입 예측가가 더해진 게 비례율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현재 매매가가 10억에 매매 되든 안 되든 그냥 우리가 10억이라고 생각해요. 10억짜리 상가를 소유자가 있어. 근데 10억짜리 상가 소유자가 있는데 그분이 상가가 있고 거기 한 층은 내가 주택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러면 상가 한 채 주고 주택 한 채 주네? 그러면 나는 10억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상가 분양권 하나 주고 주택 아파트 분양권 하나 주면 다른 사람들은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집 갖고 있어서 한 채를 하나를 주는데 나는 10억 갖고 있는데 2개 주네? 그럼 손해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10억 상가를 갖고 소유자가 나는 분양을 안 받겠다. 그러면 종저가만 현금청산으로 나가요. 종저가만. 근데 나는 조합으로 놨고 창석은 하고 나는 분양까지는 가겠다. 또는 한 채만 분양받고 나는 현금청산으로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얼만큼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본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입장에서 지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 입장이지 통과된 건 아니에요. 이걸 통과를 시키려면 조합은 총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제 입장이에요. 10억 상가를 각 소유자를 얼만큼 혜택을 줄 거냐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종전가 플러스 청산 수입 예측가를 더해서 비례율을 만들어내야 돼. 비례율.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례율을 한 50% 정도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5억이라고 해야 돼. 15억. 10억 상가가 아니고 15억이에요. 15억. 15억이란 말이에요. 15억을 아파트 한 채만 분양권을 주면 손해잖아요. 그럼 15억을 아파트 분양권 하나 주고 상가 분양권 하나 주면 그래도 손해라고 그래 이 사람은. 난 5개 줘야 되는데 왜 하나 2개밖에 안 주냐면 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만을 갖고 동의를 안 해.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비례율 공식을 일단 접목을 시켜야 돼. 도정법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비례율. 그러면 10억을 비례율까지 조합에 찬성을 간다라면 이게 비율이 0.5를 곱하면 15억이 돼요. 그럼 우리 아파트 한 채를 조합원한테 분양할 때 우리가 평당 뭐 1,000만 원 이하인데 그냥 1,000만 원 잡고 34평을 분양받는다고 하면 그냥 한 3억 정도 돼. 3억. 그러면 이 사람이 15억이 돼. 15억. 그렇죠? 15억. 15억이면 아까 계산대로 5채를 받아야 돼,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이렇게 비례를 넣어줘서 이분이 상가를 2채를 받아도 되고 3채를 받아도 되고 또는 아파트를 2채를 받아도 3채를 받아도 이 비례를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반대할 리가 없어요. 그럼 다시 8억도 아까 얘기대로 0.5를 곱하면 12억이 돼. 12억은 3, 40. 예를 들어 4채. 상가를 2채 받든지 아파트를 2채. 그것도 4채죠. 이런 비례를 정목을 시켜서 우리 같이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됐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럼 1억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그럼 그래서 1억 상가는 0.5를 두면 1억 5천 되잖아요. 1억 5천 된데 우리 아파트 하나가 3억인데 1억 5천이라고 반절 뽀개서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어차피 분양권을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지 소유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소유자. 20억짜리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건물은 없는데 20억짜리. 근데 이 사람을 아파트 분양권 하나 준다. 그럼 찬성하고서 하는 거예요.
안 한다 이거죠. 그럼 20억도 역시 1.5를 곱하면 30억이야. 아파트 10채 받아야 되거든요. 10채. 그쵸? 10채를 받아야 되잖아요. 10채를. 근데 이런 분들이 아파트 난 10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청산할 때 종가를 계산할 때 이걸 곱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찬성인지 반대할 리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대지를.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3억짜리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3억짜리 땅을 3명이 갖고 있어. 그러면 현재 지분법에는 안 있어. 그러면 난 3명이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나는 3억짜리니까 어떤 사람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분양권 하나 주는데 한 명인 게 3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비례율을 계산해서 만들어내야 돼. 그럼 3억을 3개로 빠르면 1억씩 되겠죠. 그럼 1억 5천, 1억이니까 0.5 곱하면 1억 5천씩 돼요. 그러면 3억짜리 대지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을 분양권을 3개 주라. 그러면 3개면 어떻게 합니까? 12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계산을 아무리 해도 4억 5천밖에 안 돼. 3개 줄 수 있나요? 못 줘, 못 줘. 3억 가진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33평씩 빨리 분할 등기를 하시면 조합은 3명이 되는데 안 나눠는 못 가집니다. 이거 누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못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2억짜리 소유자가 있어요. 2억짜리. 그러면 0.5를 곱한다 했잖아요. 그럼 3억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분양권 하나 가지 않아요? 2개가 되잖아요. 2억을 주택을 갖고 있어. 0.5를 곱하면 3억밖에 안 돼요. 종전가가. 종후가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 하나 분양권이 3억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2억을 갖고 있으나 1억을 갖고 있으나 어차피 분양권 하나요. 하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그냥 예를 들어 봅니다. 대림 아파트, 무연연립, 그 다음에 엔젤월룸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그냥 하는 겁니다. 무연 아파트, 대림연립, 무연연립, 대림연립, 무연연립 있는데 7천을 소유자가 갖고 있어요. 7천을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요. 어떤 집은 아파트하고 공유지분이어서 땅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땅 따로 아파트 따로 갖고 있어요. 근데 도시주거법, 도정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주거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최소 평수 제한이 없어요. 내가 5평을 갖고 있든 3평을 갖고 있든 20평을 갖고 있든 주거용이기 때문에 분양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저희 단지 내에 져 있는 분양권을 주도록 돼 있어요. 최소 평수를 분양권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아파트인데 건물 따로 대지 따로 갖고 있어. 사람이 다 틀려. 그럴 경우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양권이 나오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33평방미터냐 90평방미터냐 이거는 익산시 조례를 봐야 돼요. 한번 보도록까요 조례 어디겠냐. 예. 어디 조례 써있는데 이것은 그 평수가 익산시 조례에 여기 있네. 대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무조건 줍니다. 분양권을. 근데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모연연립을 대지만 갖고 있다 또는 대림 아파트 대지만 갖고 있다 이랬을 때 90평방미터냐 60평방미터 이상을 전라북도 조례나 익산 조례에 정해진 평수보다 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안 갖고 있으면 분양권이 안 나옵니다. 현금 채상 되겠습니다. 물론 대림 아파트나 모연 아파트나 엔젤연님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물을 안 갖고 땅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대지인데 밭인데 대신데 도로인데 90평방미터 이상 또는 60평방미터 이상이 충족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정성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에 정해놨어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소개되겠습니다. 그럼 자
아파트 소유자인데 이제 평범하게 봅니다. 내 땅도 소유 갖고 건물도 소유했는데 7천 소유자다. 그럼 비례율을 우리가 아까 0.5를 곱해준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분양을 받을 사람이에요. 분양 안 받을 사람은 비례율이 안 나갑니다. 자, 7천 곱하기 0.5 그러면 3,500이 한 1억 5천 되죠. 1억 5천. 예, 1억 500 정도 돼요. 비례율. 그러면 이 사람은 빡에서 아파트 반 세대를 분양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하나 나갑니다. 5천 소유자도 똑같이 하나 나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분양권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대지 말씀드렸고, 자, 공동지분. 아까 얘기한 대로 대지 비례를 계산해서 비례율이 높으면 아파트든 상가든 분양권을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이 다시 나왔네요. 34평 곱하기 1,000만 원은 3,400이다. 이게 나왔고. 근데 이런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관 때 조례를 우리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총회에 승인이 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총회는 뭡니까?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나와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게 조합원 정기총회예요. 정기총회 때 이걸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안면에 상가를 갖고 있어서 월세를 많이 받는 분들, 재개발 들어가면 손해다. 아닙니다. 절대 이런 공식들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이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고 사례. 종전가 3천만 원, 종후가 4,500, 전세가 4천. 그러니까 이제 종전가가 1,000만 원, 3억이다. 그러면 종후가는 4억 5천원을 쳐서 아파트 분양 장기를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 또 질문이었던 거. 예를 들었어요. 조금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누군가 밝혀졌기 때문에 조금 제가 흔들었습니다. 예측보다 한 120평 대지에 상가하고 주택을 소유자인데 조합원 자격으로 남아 있으면서 총정가로 돈이 나왔을 때 난 싹 받아가고 싶다. 싹 받아가고 다시 철거하고 시공사가 분양을 딱 때릴 때 조합원 자격으로 다시 분양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받던 분양을 안 받던 그 돈을 어디서 주냐? 시공사가 빌려주는 거예요. 시공사가. 근데 시공사가 힘들게 돈을 갖다 이미 딱 조합원한테 돌려주면 조합원은 그 돈을 받는 순간, 종전가를 다 받는 순간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버려요. 박탈. 그래서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저렴하게 분양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 된다는 걸 설명드렸고, 그러면 내가 120평 상가 대지 소유자인데 아파트 하나를 분양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언제 주냐? 철거할 때 주냐? 언제 주냐? 이걸 또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되는 사람은 철거 동시에 할 때 주지만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원도 안 내줍니다. 안 내주고 언제 내주냐?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어디론가 가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종전가 60%를 무이자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놈 가지고 전세나 월세나 어디 가서 집을 사든지 살다가 저희가 아파트를 다시면 우리 아파트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억에 내가 입주를 했다. 조합원 싸게 분양한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입장을 했다. 근데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고 또 플러스 0.5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5억 플러스 예를 드는 겁니다. 0.5면 7억 5천 되죠. 그럼 내 값어치 종후까지 다 할 때 7억 5천인데 내 아파트는 3억이다. 그럼 4억 5천이 남죠. 그때 돌려주는 겁니다. 입주와 동시에. 좀 이해가 갔나요?
그때 돌려주는 거예요. 빨리 돌려주려고 하면 조합은 자기 파탈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 돈이 어디서 오고 돈을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공사는 후불로예요. 후불. 주민이 돈 내는 게 없잖아요. 우리 주민이 건축주가 돼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주민이 돈 내는 게 없어. 그래서 모든 공사는 지금 다 후불로 하고 있어요. 시공사가 계약 후 시공사에서 예치금으로 빌려준 돈으로 모든 지용을 처리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돈을 안 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공사 오기 전까지 각종 업체가 와서 일을 하고 저희가 사무실을 쓰고 이런 돈들을 누군가가 미리 빌려줘야 돼요. 근데 시공사가 다 빌려줘요. 시공사가 빌려줘서 다 외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시공사 따고 오면 그동안 외상으로 한 거를 시공사가 다 일시불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돈을 안 받고 후불로 하고 온 게 뭐가 있냐? OS 요원 한미기획이 있었죠. 후불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미기획에서 지금 저희 추진의 사무실 전기, 수도, 점포세, 복사기, 뭐 기타 잘 때 지금 후불로 내주고 있어요. 그 업체 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기본 설계 업체도 돈을 안 받고 후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준 게 아니고 돈을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역 지정 도서 업체, 우리 기술도 아니잖아요. 거기도 돈을 안 받고 후불로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업을. 그 다음에 앞으로 재개발 관리업체를 추진위에 인가되면 추진위에서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선정을 하게 돼. 재개발 관리업체가 뭐를 넣냐? 다른 업체들은 후불로 받았는데 이 재개발 관리업체는 후불로 받으면서 시공사 선정할 때까지 조합이 추진회가 구성돼서 시공사 선정할 때까지 공백기간 짧게 있어요. 이때 조합에 필요한 비용, 조합에 필요한 인건비 이걸 또 빌려줘요. 이걸 관리업체가.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도 추진위에서 선임을 하게 되는데 법률사무소도 후불로 합니다. 후불로 하는데 법률사무소는 추진위에서 조합까지는 돈을 안 받아. 아예 안 받고 조합이 설립되고 이 시공사가 오면 그때부터 매달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업체는 아직 계약도 안 했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추진위의 동의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업체, 옛날 한빛교육 있죠. 그런 업체 가서 또 해야 돼. 근데 이런 업체도 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후불로 하는 겁니다. 후불로. 시공사가 와서 돈을 줘요. 이게 또 세입자 실태조사를 해야 돼. 우리 세입자 실태조사. 이것도 세입자 실태조사 OSU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해야 돼. 이것도 후불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내 세상 값어치는 얼마냐. 이것도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것도 후불로 하고 시공사에서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 사무실 경비랑 여기까지 들어가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현재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돈들을 다 시공사에서 미리 내준다. 그리고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돼 가지고 운영하는 동안은 이 경비를 재개발 업체가 빌려준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후에 공부를 더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서 나가면 또 어떤 업체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제가 알려드린 OS 업체, 기본 설계 업체, 구역 지정 도서 업체, 재개발 관리 업체, 법률 사무소 업체, 추진회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업체, 세입자 실태 조사 업체, 감정 평가 업체, 조합 상근 직원 월급, 경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조합 사무실에 책 3권 사서 비춰놨어요. 그거 보시고요. 또 아직까지도 우리 카톡방에 들으시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들으는 거 모르신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조합 사무실에 여 직원이 있으니까 오후에 방문 평일 하시면 아무 때고 있어요. 여성 직원에게 한번 해주라면 쉽게 해줍니다. 도움 받아보시고 같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며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